네, 영어 읽기 쓰기 연습 박은하 교수입니다. 우리 8주차 1차시인데요. 8주차 1차시는 25분 정도 동영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차시하고 3차시는 출석 체크용 1분 30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꼭 들으셔야 돼요. 왜? 출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영어 읽기 연습 제가 오늘 한 친구가 1호로 자기가 쓴 책을 보냈거든요. 너무도 성실하게 잘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책 마무리 하셔갖고 저한테 택배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저는 피드백을 해서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해서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지금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뭐 주어, 부사, 동사, 목적어,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서 이제 콤비네이션도 쓰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차는 시험 주차고 또 뭐 내용을 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명언 몇 개를 좀 준비했어요. 저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시작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순간부터 남은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뭘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항상 뭐든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나 결정장애야 결정장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장애라기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결정을 하신다면 뭐든지 잘 하실 수 있고 이거다 라고 생각되면은 저는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멘토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뭐 조언을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또 어떤 현상을 하나 느끼냐면 저는 성격이 실천하는 성격이고 딱 저거다라고 싶으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요. 저는 사실 고울 오리엔티드 된 그 퍼슨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적한 거 있으면 딱 이루는 거. 그런 타입이다 보니까 상대에게 뭔가 조언을 줄 때 제가 뭐라고 열심히 조언을 듣는데 상대가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핑계를 대요. 뭐 상황이 이래서 이거 할 수가 없고 그건 또 제가 이러니까 이러지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그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오늘도 시작이 되는 거고 내일도 시작이 되는 거고 모레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쵸? 화이팅 하실 필요가 있죠. 그쵸?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캐럴 버넷이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서 해줄 수 없다. 사실은 캐럴 버넷이 누군지 제가 사실 찾아보질 못했어요. 지금 캐럴 버넷이 아까 찾는다고 하는 게 깜빡한 거죠. 자, 이분은 캐럴 버넷은 배우네요. 그리고 이분이 출연 작품은 제가 이분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출연 작품이 많이 나와 있질 않네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저는 이제 이 말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했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부모님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죠. 당연히 대신 부모님은 서포트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장애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옆에 두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조언을 구하죠. 근데 결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조언을 듣고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양쪽의 조언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 나는 B라는 조언이 더 내 마음에 들어. 왜?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니까 B가 훨씬 더 나하고 맞는 거예요. 우리가 조언을 구할 때도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거에 쏠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게 결국 내가 이미 정한 거에다가
다시 한번 내가 정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조언이 달라도 내가 B라는 사람과 의견을 내가 미리 좀 비슷한 걸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의 조언이 나랑 맞아 떨어져서 내가 B라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한 걸 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나쁘다고 해서 그 결정을 B라는 사람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내가 결정한 거고. 자, 그러면 나빴어요, 결과가. 그럼 또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누가 바꾸는 겁니까? 내가 바꾸는 건 거죠. 결국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날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다 자랐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또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요. 자식도 낳고. 자, 자녀가 생겼어요. 자녀도 대신, 그러니까 저는 꼭 그런 말, 특히 뭐라고 하고 싶냐면, 자녀에게 모든 걸 기대지 마라. 내 인생을 내가 만들고 개척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자녀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보고 본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더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즉,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가요. 페르시아 경언인데요. 당신을 움직일 긍정의 한 줄이라고 이제 누가 올렸어요, 이렇게.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참 많이 듣죠, 이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은 흐르리라. 너무너무 힘들 때. 자, 힘들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죠. 힘든 상황에. 또한 지나가겠죠. 자, 이게 긍정의 한 줄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그 힘든 상황에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그거를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걸 노력하지 않고 그 안에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면 그거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면 이것도 지나갈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더 좋은 결과가 생기겠죠.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저도 살면서 힘든 점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점들이 짧게 몇 주 또는 뭐 조금만 더 길게 한 달, 또 조금만 더 길게 한 3달.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막 1년, 어떤 경우는 3년 이런 경우도 있는 건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박사를 할 때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제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하고 결과를 기다렸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남들보다 좀 오래 하고 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포기하고 안 했다면 어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마주할 수 없었겠죠? 지금의 이 순간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할 때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를 그때 마치면서 또 하루하루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건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끝나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저는 공부를 또 늦게 했어요. 조금 남들보다 늦은 편에 했죠. 남들이 그러니까 뭐 석사를 마쳐야 될 때쯤에 저는 석사를 시작했고 남들이 박사를 거의 마친다고 하는 쯤에 저는 박사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쳤냐 이랬어요. 정말 여러분 이건 진짜 강의라서 그런데 제가 석사를 할 때만 해도 괜찮았죠. 근데 이제 박사를 딱 시작할 때 다들 뭐라 했냐면 미쳤냐? 정신 나갔어? 이런 거 있죠.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힘은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접한 책이 이거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40대의 공부에 미쳐라 했어요. 40대에 다시 공부에 미쳐라. 자, 그분의 얘기가 뭐였냐면 인생은 이제 거의 80, 90까지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40에 박사를 다시 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 80세까지 30년을 더 써먹는다는 거죠.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박사도 필요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박사를 하면서 제 인생을 바꾼 거죠. 제가 바꾼 거죠. 이게
강의하는 영역이 제가 이제 뭐 파고다 어학원 같은 곳에서 하거나 또는 사교육 시장에서 하거나 이랬던 것을 제가 박사를 함으로 인해서 대학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도 먹게 되고 그러면서 실천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만들고 바꿨죠. 박사를 공부하면서. 자, 여러분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실천하시고 내 인생을 내가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하루하루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롭고 그 다음에 나아지겠죠? 결국 노력하는 사람은 남은 인생들도 훨씬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대충 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대충대충 그냥 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쵸? 네. 저 이거 진짜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절실하지 않은 자는 꿈을 꿀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 하죠.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스탠포드였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 스탠포드였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 대학 졸업 연설에 그러니까 그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이면 진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This university is the finest, one of the finest university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들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스탠포드는 정말 그래요. 스탠포드 좋은 대학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저 스티브 잡스가 뭐라 그랬냐면 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좋은 대학 나와서 뭔가 좀 더 우월하고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hungry. 스테이 헝그리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할 때 헝그리 정신이란 말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말할 때 제가 이제 저도 어딘가에 취업을 시켜줘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주고 나면 이제 그 하셨던 분이 그러는 거죠. 뭔가 좀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에 우리 헝그리 정신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딱 그러죠. 배가 아직 덜 고팠나 보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절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절실하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절실한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절실한 거는요, 작은 것서부터 큰 것까지 매사가 여러분이 절실하면 얻게 돼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그게 절실했어요. 정말 어떻게든 저는 아마 10년이 걸렸다 하더라도 아마 끝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7년 걸렸거든요. 다른 사람은 뭐 오래 걸렸다고 조금 더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절실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절실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또 석사 시절에 어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절실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실해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바래라. 바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아파트 근데 그게 본인의 어머니께서 항상 늘 하시던 말씀이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 당첨되는 일이 좀 있었나 보죠. 청약을 부었는데 워낙 이제 경쟁률도 심하고 이분이 안 됐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어머니께 그게 안 됐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절실하게 바라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차 싶더래요. 정말 자기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실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 이쪽 학교로 임용을 옮길 때 여러분 학교로 올 때 저 정말 절실했거든요. 제가 정말 절실하게 학교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 절실함은 정말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 우리는 이제 신학대학이 있는 기독교 학교이긴 하지만, 전 사실 종교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절에 가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멀리도 다녀오고, 또 우리 강화 캠퍼스에 있는 옆에 전등사도 갔다 오고, 그냥 가서 막연하게 그냥 저 쳐다보면서 학교 옮기고 싶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그냥 어디 뭐 저는 모르니까 이제 대웅정 가서 해야 되나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이런 거 모르고 절실하게 했어요. 진짜 기도 하나만큼은.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계속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어플라이를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안양대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걸 이뤘죠? 근데 정말 작년에 제가 학교를 옮기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다들 저보고 하는 말이 아니 요즘 이 시국에 어떻게? 이렇게. 그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 절실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안 옮기면. 난 절실함.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앞으로 인생 전개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절실하면 여러분 얻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취업에도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쓰게 될 텐데 아시는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3개월 동안 하루에 6시간 정도씩을 계속 구직 활동을 하면 직장은 얻어지게 돼 있대요. 자, 여러분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하루에 5, 6시간. 근데 제가 이제 6시간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5, 6시간이라고 했어요. 5, 6시간 계속 구직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5, 6시간 동안 컴퓨터 앉아서 찾고 그 다음에 뭐 있나 없고 찾고 준비하고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 안양대학교로 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안양대학교 오기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직을 하려고 다른 학교로 이제 이직을 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이 정말 그 정도 더 걸렸죠. 저는 개월수가. 근데 처음에 1, 2월은 조금 제가 대충 보냈던 것 같고 정말 3, 4, 5, 6, 7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하루에 거의 5, 6시간 5, 6시간을 계속 제가 찾았어요. 찾고 준비하고 그러다 결국 뭐가 됐습니까? 아이가 두죠. 자로 여기 안양대학교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실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실 때 절실하면 정말 저는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특히 영어 읽기 쓰기 연습 우리가 영어 쓰기 하는 과목인데 제가 이걸 왜 집어넣었냐면 영어로 이렇게 글쓰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외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글을 쓰고 논문 쓰는 거를 이제 즐겨요. 그리고 정말 영어 영작을 너무너무 잘해보고 싶어서 진짜 절실하게 저는 정말 온갖 마음을 기울여서 글을 썼어요. 참 묘한 건 그렇게 글을 쓴 거는 글도 잘 되고요. 글도 잘 되고 딴 사람이 읽었을 때 저의 어떤 노력과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특히 글쓰기.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게 모든 게 많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절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절실하게. 자, 이거예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도 하고 그녀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여러분 이런 정신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반대로 쟤도 하고 쟤는 하는데 나는 못해 안 돼? 그게 아니라 야 쟤도 하고 쟤도 하는데 나는 왜 못해?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좀 여러분들이 새겨두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항상 무언가를 할 때 내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저랑 이제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이 잘 경험이 없었어요. 그 부분에. 그런데 제가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라는 것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뭐랄까 높이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걔는 내가 보면 나는 사실 할 줄 모르면 못하겠다 그러고 망설이게 되는데 걔는 무조건 하겠다고 하고 일을 덤비더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되게 하려고 애를 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보는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뭡니까? 내 인생도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결국 모든 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매사에 결정하고 움직이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그쵸? 결국 이 나 자신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아끼지 않으면 어때요?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영어 읽기 쓰기 연습할 때도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수업 시간에 계속 같이 쓰라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계속 영어 읽기 쓰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읽고 그냥 베끼듯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써본 거는 충분히 기억에 남아요. 결국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또 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쟤도 영작하는데 나는 왜 못해? 매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할 수 있어. 또 쟤는 저걸 잘하네? 나도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매사에 만사에 모든 게 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노력을 하면 어떤 거는 높게, 어떤 거는 좀 요 정도까지, 어떤 건 요 정도까지, 어떤 건 요 정도까지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내가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외국어도 잘하게 되고, 그 외국어를 가지고 나는 또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그쵸? 그러면서 또 내 인생이 아까 뭐라 했어요? 오늘, 그러니까 항상 그 내가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남은 인생의 시작이라 그랬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 어떤 그런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했던 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그 다음에 미래를 살아가는 거고, 실수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결국 앞으로의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자체도 구두하고 그녀도 하는데 나도 왜 못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의 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뭐 힘든 일 있다. 그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은 뭐냐면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도 다 나의 어떤 그런 결정, 개념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오늘은 수업을 넣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명언을 넣으셨다고 했는데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알고 보면 진짜 삶의 지혜라는 거.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러한 말들을 남긴 거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요즘 뭐 AI 시대이고 뭐 메타인지가 중요하고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건 기본 어떤 소양과 개념이고, 아무리 AI가 발달돼서 나에게 교육에 있어서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나의 인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오다 보니까 박명수가 하는 그 프로에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습관과 친해지고, 그러니까 나를 좋게 해주는 습관이 뭔지를 둘러보고, 나쁜 습관은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매번 듣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라는 뜻의 내용이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가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습관들이 있죠. 그 습관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습하시고 반복하시고 활용하시는 거고, 좋지 않은 습관들이 바로 뭡니까? 뭐 게으른 습관들, 일을 미루는 습관들, 이런 것들은 친해지지 않으면 되는데 결국 일을 미루는 것도 뭐죠? 내 머릿속, 내 결정이거든요. 일을 미루지 않는 것도 내 결정.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습관이고 인성이고 성격이라고 얘기하는데 바꿔서 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좋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 이제 지금 마무리하기인데 지금 시간도 좀 남기도 했어요.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제가 사실 영어 공부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 많은 경험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많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고, 특히 이제 뭐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쑥스러운 일도 많았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영작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같이 이제 한국인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같이 조인해서 하기도 했는데,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말들을 제가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저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전공이 영어는 아니지만 앞으로 살아가는데 영어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매번 실천하고 학습하고 내 인생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 영어 공부를 하는 데는 좀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도 필요할까요, 여러분?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들을 좀 해드린 거예요. 지금 순간의 시작이 남은 인생의 시작이면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 남은 인생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서 영어를 좀 해볼까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늦추지 마세요. 남은 인생의 시작을, 여러분, 남은 인생의 시작을, 자, 나는 모르지만 내 인생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언제까지가? 근데 오늘 하루를 까먹었어. 내일도 까먹었어. 내일도 까먹었어. 그럼 남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시작하는 걸 늦추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공에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내가 목표를 세우고, 결국 목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도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과
그리고 또 내가 실패해서 또 좌절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생은 시도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특히 영작은 이 고뇌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번 차시에는 좀 이런 좋은 말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루하지 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